화요일 증권맨 권명재 쌤과 함께 권명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주요한 것들 위주로 세 가지 정도만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세 가지만 준비했고, 그 중심에 미국 IRA 법안에 이어서 유럽 원자재법,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오늘 스노피크 실적 발표가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매출액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해서 올해 작년 말부터 굉장히 이거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100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상징성이 있어서 그동안 기다렸던 챗GPT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뭐 쇄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슈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고, 추가로 이수만 관련된 이야기, 중국 비자 관련된 이야기, 실적성장 캐파 확장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고, 지금 작년 4분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거의 금리 인상 피크 근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미국 CPI 뭐 지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별 이슈들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그 챗GPT와 관련된 초거대 AI와 관련된 가져갔던 포지션 중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일주일 만에 한 60% 정도 수익을 나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이 캐파 확장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했는데 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관련된 이야기들 보내드렸고,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 100번 넘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영업이익이 1000% 넘게 올랐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올해가 글로벌 진출의 원년이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일단 가장 이 감성 코퍼레이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의류 부분이죠. 스노피크. 요게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다른 뭐 MLB나 뭐 이런 다른 브랜드처럼 여성이랑 키즈 쪽 라인업을 강화하고 매장 수도 작년처럼 증가를 시킬 거고, 올해 본격적으로 중화권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계속 잘 오르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제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죠.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뭐 그냥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고 멈출 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5배 비싸도 사겠다 주문 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챗GPT와 관련해서 초거대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아직은 기대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5월부터 DDR5 세대 교체 양산이 시작될 거다. 요거는 그래도 실적이 아마 3분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시진 그 공산당에서 동수서산 서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초거대 AI 챗GPT와 관련된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요거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의 초거대 AI와 관련된 이 초고성능 D램과 관련된
실체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쪽에는 아직은 반도체 수출이 지금 꽤 줄었다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까지는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보는 뷰는 2분기나 3분기 내에 좀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겁니다. 요것도 2월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일정이 해외 단체 여행 재개가 2월 6일 날 중국 시작됐고, 그 다음에 2월 13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단기 비자 제한 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이제 단기 비자를 내어주는 것을 해제했고, 여기에 이어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했던 걸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3월 초에 중국에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회의들이 몰려 있습니다. 전인데 몰려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 여행주 관련된 것들이 제주항공부터 해가지고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가 제대로 되고 리오픈이 조금 더 강력해지면 이거 관련된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IRA에 이어서 EU의 원자재법, 핵심 원자재법, 이게 거의 의견 수렴은 끝났고 한 2월이나 3월 안에 1분기 안에 이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유럽에서 주요 국가 중국, 러시아, 북미, 남미, 호주 등에 집중되어 있는 원자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KB증권의 자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BM 이런 유럽 쪽에 공장이 많고 캐파가 큰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많이 갔었죠.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에서 그 2차전지 리튬과 관련된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만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GM, 이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인데,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차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2023년에 라인업이 현대차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LG 에너솔, 삼성 SDI, 보스케미칼, 에코프로비움, LNF, 첨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1분기부터 이제 꽤 큰 캐파들이 새로 돌아가는 것들이 시작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지난 12월의 데이터도 여기 보시면 중국보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 전기차가 증가하는 양이 좀 더 뚜렷해 보입니다. 뚜렷해 보이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 아까 개인적으로 어제 차익 실현을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가져갈 거고, 이제 2차전지 쪽에 나노 신소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데 더 볼 겁니다. 더 볼 거고, 에코프로도 아까 이제 유럽 원자재법과 수혜를 가지면서 좀 많이 올랐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를 유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5천만 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1,500만 톤, 3배가 증가하는 거죠. 내년 기준으로 2,500만 톤, 5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올해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이수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이수만 대표. S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단기 고점을 한 12만 원 근처로 보고 있고, 하이브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나증권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다고 그래서 오늘 좀 편입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아까 좀 자세하게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권사에서 정기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머니쇼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제가 중고투자 강의를 40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가지고 제 고객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이 뭔가 계속 공부도 안 하고 이거 잘 모르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제 기본 베이스가 아시겠지만 교육입니다. 수학교육. 그래서 일단 투자의 정석 아카데미라는 7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정수만을 굉장히 엄선해서 매주 엄청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의 룰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고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숙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면 좋을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핵심 전략들을 잘 익히고 만들어서 응용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제 투자의 정석 아카데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100만 원 이상은 받고 싶은데, 어쨌든 회사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룸이랑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좀 이용하고 싶었는데 돈을 받고 하면 안 된답니다. 돈을 받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회사 내에서 할 때는 고객들 위주로 무료로 강의를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워런 버핏, 유럽의 워런 버핏,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랩의 고배당 금융테크 랩, 2020년에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가장 많이 팔고 핵심적으로 팔았던 그 운용 전략,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가와 관련된 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변동성과 관련된 사이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워드 막스라는 200조 운용하시는 이분의 이야기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템베거 전략, 뭐 이런 거, 캐파 확장,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3년 연속으로 사모펀드 1위 했던 디스자산 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책과 함께 좀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지 이런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핵심 비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섯 번째는 EMP, ETF를 활용해서 이제 트렌드를 담는 것과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의 투자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지워터 대표 레이 달리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올웨더 전략, 퓨어 알파 전략,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인상적인 변화를 담기 시작하는 제 개인적인 싱귤러 폴리오 랩, 싱귤러 폴리오와 관련된 투자 철학을 좀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개별 이슈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실적이랑 캐파 확장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금리 인상, CPI, 지수 이런 것에 지금은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